네, 뉴스의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민생을 부탁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63회차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서울시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현기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우리 채널A 사옥도 이 광화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 광화문을 이렇게 오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우뚝 솟은 서울시 의회 시계탑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이 무려 반세기 만에 이게 복원이 됐다고 하는데 역사적 의미와 가치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렇습니다. 예. 48년 만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는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1975년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을 했습니다. 첫째 복원의 의미는 옛것을 원형 복원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시계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시계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시민과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됐다. 즉 시계는 시간을 의미하고 시간은 소통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시계탑 복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서울의 상징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세종로 도심에 아름다운 시계탑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과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지금 11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수십조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심의를 하시게 될 텐데 그동안 이른바 이 산불 예산 퇴출을 우리 의장님께서 강조를 해 오셨어요. 내년도 이 서울시 예산 심사 심의의 핵심 기조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내년도 예산 핵심의 기조는 지금 민생을 부탁해 오늘 타이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민생이 첫 번째고 민생. 예.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도시 시민의 안전. 예.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고요. 특히 서울시가 45조 원, 교육청이 11조 원, 약 56조 원의 예산을 저희 서울시의회가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삼불 원칙, 용도가 불효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은 민생과 안전 그리고 서울이 제도해 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민생, 안전, 미래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TBS 이 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제 내년부터 아예 전면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교통방송 TBS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지원 가능성 같은 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의회가 심의 확정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로 발효가합니다.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내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일체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안에도 예. 지원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군요. 예, 그래서 아직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을 다 했습니다. 교통을 안내하기 위해서 창립된 방송이 네. 이제는 교통의 안내를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 소멸했습니다. 요새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자동차 운전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 따라서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예. 방송을 지속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특히 민간 방송으로 전환해서 그동안 사랑받던 교통방송이 계속 존립한다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실 TBS가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은 그 뉴스 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던 김어준 씨가
규정을 웃도는 고액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 당사자가 내가 그 출연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가 지금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 방송을 진행하는 분은 공인입니다. 따라서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되고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방송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공개하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향적으로 당사자의 의견과 견해가 변화를 일으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뭐 의장님 그래도 뭐 김원준 씨가 회당 출연료를 뭐 얼마 정도 받았다 뭐 전혀 뭐 알 수가 없나요? 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네. 억대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기는 했습니다. 억대라는 게 한 달에 억대입니까? 아니면 회당 억대는 아닐 테고. 물론이죠. 예. 따라서 예.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저는 김어준 그 진행자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 공개를 해준다면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의장님이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안으로 내년 하반기에 수상 교통수단인 이른바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따져볼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약 208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고 예.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은 우리 대도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은 수상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한강은 지금까지 치수에 치중을 했고 이수, 그 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리버버스가 필요하지만은 세금이 투입되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보다 심도 있고 정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서울시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현기 의장님과 소중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